자, 이번에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얘기를 좀 해볼게요. 일단 지난주에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습니다.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해야 된다. 그러니까 마은혁 후보자 빨리 임명해라 이거거든요. 그런데 최상목 대행 같은 경우에는 아직 결정을 안 하고 임명도 안 하고 있고 내일 4일 이제 국무위원 간담회를 열어가지고 이제 의견을 들어본다는 건데 이제 뭐 어떤 고민 때문에 안 하는 거고 언제 결정을 할지 어떻게 보세요? 일단 본인이 임명 안 한 사람에 대해서 헌재에서 이거 임명 안 하면 위헌입니다라고 했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똑같은 주장을 할 수는 없는 거고 게다가 이제 위헌 상태를 선고받은 상태이기 때문에 위헌이라고 이거 놔두면 위헌을 방치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부담이 엄청 큰 거죠. 이걸 해결할 사람은 본인밖에 없고 그 방법은 임명밖에 없으니까 네. 그럼 이제 민주당 쪽에서 임명하면 되는 거 아니야 이제 얘기를 해요. 근데 그게 그럴 수가 없는 게 네. 이분 한 분을 임명하게 되면 탄핵 심판, 그것도 가장 중요한 대통령에 대한 파면이 되냐 마느냐를 결정하는데 이분이 한번 들어가는 여부. 물론 네. 헌재에서 8명 체제로 할 거냐 9명 체제로 그것도 결정할 수는 있겠지만 만약 이분이 들어간다. 그러면 저희가 예상할 때는 인용표 하나가 그냥 하나 더 들어가는 거잖아요. 네. 6명 이상만 되면 파면이 되는 건데 그 부담을 정치적으로 당연히 생각을 해야죠. 그러니까 최상목 권한대행 입장에서는 네. 정말 힘든 순간이 오는 거고 제발 좀 한덕수 총리 이거 탄핵 빨리 기각돼서 빨리 돌아오세요. 이 생각만 할 거예요. 한덕수 총리가 돌아와서 결정해 주세요. 그러지 않을까요? 네. 예. 알겠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그래서 한덕수를 파면해야 됩니다. 다시 돌아올 수 없도록. 예, 파면을 해서. 엄청 매워요, 이분이. 아니 그게 아니라, 아니 그러니까 뭐 모르겠어요.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는데, 아니 위헌이잖아요. 이게 지금 네. 임명 안 한 게 그 위헌적인 행동을 한 게 한덕수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논리적으로 보자면은 한덕수는 돌아오면 안 되죠. 네. 그리고 이게 말이 됩니까? 한덕수 돌아올 때까지 그 책임감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이 책임을 져야 되는 문제잖아요. 근데 이거를 그러니까 앞에서는 임명 안 하겠다라고 했다가 파면이 됐고 네. 그러면 본인은 이제 꼼수로 2명만 임명을 했다가 이거 2명만 임명하는 것도 위헌이다라고 나왔으면은 합리적으로 이거는 뭐 유불리 이런 거를 떠나서 임명을 하는 게 맞죠. 그러니까 네. 이런 거를 국가 지도자 어쨌든 대행이지만 국가 지도자가 안 지키면 누가 법을 지키겠습니까? 이게 처벌 조항이 없어서이지만 헌재가 위헌이라고 하면은 헌재가 결정을 하면은 당연히 다 따르도록 되어 있으니까 그동안은 이게 처벌 조항이 없는데 이제는 처벌 조항까지 넣어야 되나요? 그러면 이제 개헌해가지고 이게 너무 피곤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헌법재판관은 국회에서 선출하면은 며칠 이내로 그거 당연히 임명하는 걸로 다 우리가 알고 있었는데 안 하니까 그럼 며칠 이내로 해야 된다 이런 거 숫자까지 넣어야 되는 건가요? 그러니까 이런 거 하나하나가 민주주의를 굉장히 어렵게 만들고 위태하게 만드는 거다 말씀드리고 이게 유불리가 왜 나옵니까? 그리고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은 정말로 아직도 일부에서는 지금 탄핵이 기각될 수 있다 이런 판타지 윤석열 대통령 탄핵 말씀. 윤석열 대통령 네. 탄핵이 기각될 수 있다. 그 마은혁이 들어가는데 5대3이 6대3이 될까봐 지금 걱정하시는 분들인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래서 정신 좀 차려야 진짜. 아, 5대3이래요? 아니, 상관이 없다. 뭐 5대3 정도 되니까 한 명이 마은혁이 들어가면 이제 6대3으로 탄핵이 될까봐 걱정하시는 분인데 그냥 이건 만장일치예요. 어떻게 이거를 모르겠습니다. 뭐 만장일치가 아니라고 주장하시는 분도 있지만은 네. 이거 어떻게 이렇게 위법한 사항이 많은 거를 어떻게 아무리 헌재가 진보 성향, 보수 성향, 뭐 중도 성향이 있다라고 하더라도 이거는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해석의 여지가 있는 거예요. 이진숙 방통위원장처럼 2명이서 하는 게 5명으로 이루어진 방통위의 운영 방식, 합의제 기구에 어긋난다라고 보는 것과 명문화돼 있지 않은데 그걸로 탄핵을 할 정도로 위중하느냐를 가지고 의견이 갈릴 여지라도 있는 거예요. 그거는. 네. 근데 국회에다 군대 보내고 정치인 체포하라고 하고 아예 국가가 지금 내전 상황도 아닌데 국가 비상 상황도 아닌데 그리고 포고령 1호에 대한 정치인들 활동 금지하고 그 전공이 처단하라고 하고 이거를 어떻게 법 위반이 아니라고 볼 수가 있나요? 그러니까 다른 것 무엇보다도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으로 복귀를 하면은 그러면 나라가 어떻게 될까요? 그러니까 이건 대통령직을 수행할 수 있느냐 없느냐도 박근혜 때도 봤거든요. 그러니까 헌법 수호 의지가 있느냐 없느냐 첫 번째. 두 번째는 대통령직을 수행할 수가 있느냐 없느냐를 봤는데 안 된다고 본 거잖아요. 박근혜 때도. 네. 지금 바로 개엄한다니까요. 또 제 얘기. 어이구 아싸
이거는 탄핵될 사유가 아니구만 하고 바로 개엄할 거예요, 윤석열은. 그러니까 이게 이런 기각은 거 꿈도 꾸지 말아라. 그냥 마은혁 네. 그냥 임명하고 좀 가자 좀. 이거 진짜 소모적이에요, 진짜. 이거 마은혁 가지고 이렇게 싸울 일인가요, 이게 진짜. 네. 알겠습니다. 자, 만약에 뭐 사실은 한덕수 국무총리가 탄핵이 되느냐 마느냐도 변수긴 해요. 그래서 뭐 한덕수 국무총리가 탄핵이 됐을 때 그러면은 그럼 그때서는 최상목 뭐 권한대행이 뭐 마은혁 후보자를 임명할 것인지 아니면은 파면이 안 됐을 때 한덕수 총리가 파면이 안 됐을 때 한덕수 총리는 어떻게 할 것인지 뭐 여러 가지 이제 변수가 있는데 만약에 어떻게 되든지 간에 임명이 된다라고 하면 선고 기일을 늦춰질까요? 아니면 그래서 마은혁 후보자도 그 선고에 관여하게 될까요? 아니면 스스로 뭐 탄핵 심판을 회피하든 아니면 헌법재판소에서 결정을 하든 빠지게 될까요? 어떻게 보세요, 먼저? 모르겠습니다. 모르겠는데 본인이 회피할 가능성도 저는 있다고 봐요. 네. 근데 그러니까 제가 그 보수 쪽에 좀 드리고 싶은 말은 그러니까 지금 죽은 자식 불알 만지기처럼 탄핵이 이제 기각이 될 거라는 착각에서 벗어나고 차라리 이재명 2심과 윤석열 탄핵 기간 그 갭이 있잖아요. 그거를 붙이는 전략이 훨씬 더 앞으로 대선에 유리하지 않나. 네. 그런 식으로 하는 게 나은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지금은 어차피 탄핵은 이미 기정사실이고 지금 가장 불만인 게 어쨌든 2심이 선고가 늦게 났고 대법원 확정 판결보다 지금 대선이 먼저 있을 수도 있다라는 거죠. 네. 근데 마은혁이 만약에 들어가게 될 경우에는 최대 뭐 한 달까지는 안 걸릴 것 같은데 얘가 몇 주는 더 늦출 수 있어요. 그러니까 네. 탄핵 심판에 만약 변론 갱신을 하면은 네. 그게 더 현실적인 방법이다. 제가 보기에는 쓸데없는 거 붙잡고 아직도 마은혁이 안 들어오면 우리가 기각이 돼서 윤석열 대통령께서 돌아오실 거야. 꿈 깨라 제발. 좀 정신 좀 차려라 진짜. 오히려 예. 선고를 늦추는 전략이 좋은 전략이다.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이제 스포츠 해설하시는 거잖아요. 그 정치 현실이 그렇지가 않단 말입니다. 뭐 꿈을 깨라 이런 수준이 아니에요. 그럼 꿈 깨라 한 말에 그 정도로 영향받을 분들이 장애 집회 그렇게 많이 나가겠어요? 그렇게 쉽게 현실이 돌아가지 않는다. 그리고 나름 그렇게 판단할 근거도 있을 거예요. 저는 뭐 또 생각이 다를 수도 있겠지만 모르겠습니다. 헌재 재판관들 8분 사이에서 무슨 내용을 가지고 얘기하고 있는지 평의를 지금 매일 하실 텐데 그 안에 분위기는 어떤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마은혁 재판관이 임명이 됐어요. 네. 근데 그럼 9명 체제로 가기로 만약에 결정을 해. 네. 그러면 이거는 좀 다른 얘기라고 저는 봅니다. 그 얘기는 마은혁 재판관이 와야 6대 3이든 뭐든 결정이 된다는 암시라고 저는 봐요. 이분 없으면 네. 결론 안 나거나 뭐 애매해져. 그렇기 때문에 포함시킨 것이다. 당신이라 들어와서 해서 하자 이렇게 받아들여진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헌재도 임명이 좀 늦게 되는 걸 원할 수도 있어요. 들어오면 더 골치 아프니까. 네. 예, 뭐 본인이 이거를 회피한다 뭐 이럴 수도 있겠는데 그 함수관계를 과연 뭐 법적인 거로만 따져서 하겠느냐. 정치적으로도 분명히 생각할 겁니다, 이분들이. 네. 예, 그런 걸 보면 헌재가 정말 만약 들어왔을 때, 임명됐을 때 9명 체제로 간다. 이 뭐지? 그럼 이제 기간도 길어지고, 야, 헌재에서 지금 팽팽한가 보다. 분명히 그런 해석 나옵니다. 네. 그걸 견딜 수 있을까요? 그걸 민주당이 정말 바라는 거예요? 네. 예. 알겠습니다. 사실 민주당이 바라는 거, 국민의힘이 바라는 거 다 다른 것 같고. 다 다르죠. 네. 그리고 헌법재판소도 고민이 많은 것 같고, 최상목 대행도 고민이 많은 것 같은데, 많죠. 어쨌든 마지막 변수가 됐습니다. 마은혁 후보자 임명 어떻게 되는지 좀 지켜보도록 하고, 지난 주말에 열린 주말 집회, 뭐 탄핵 반대 집회, 탄핵 찬성 집회, 이제 갈려서 집회가 열렸는데, 그래서 뭐 두 쪽이 났다, 대한민국이 뭐 이런 평가가 나왔어요. 근데 그 중에서도 국민의힘 의원들의 발언들 때문에 논란이 많이 됐습니다. 뭐 헌정 질서를 부정하는 발언이다, 헌재 파괴 선동이다, 뭐 이런 평가를 받고 있는데, 일단 발언 몇 가지만 좀 소개를 해드릴게요. 여의도 집회에서 서천호 국민의힘 의원이 이런 발언을 했습니다. 공수처, 선관위, 헌법재판소는 불법과 파행을 자행해왔다. 모두 때려 부숴야 된다. 처부수자. 이런 발언을 했고, 강승규 국민의힘 의원도 자유민주주의 파괴하는 간첩 내통 세력, 국정마비를 획책하는 의회 독재가 헌정 파괴 세력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장동혁 국민의힘 의원은 약간 좀 생뚱맞은 발언이에요. 이번 계엄에도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 여당 의원들의 발언 어떻게 들으셨어요? 탄핵 이제 결정이 날짜가 아직 안 잡혔지만은 네. 이분들은 그날 폭동이 일어나지 않기를 좀 빌어야 될 겁니다. 왜냐하면은 이 발언 때문에 이제 폭동이나 이제 누가 다치거나 뭐 이러면은 이분들의 발언들이 다시 이제 회자가 되고 소환이 네. 될 거예요.
국민의힘이 극우와 적절히 선을 긋지 못하고 첫 번째는 두 번째는 뭐 집회에 만약에 참여를 하더라도 이런 극단적인 발언들을 해서 폭동 내란을 선동했다 이런 비판을 받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요. 네. 그러니까 여론을 보면은 지금 대부분의 여론조사가 1월 셋째 주를 기점으로 해가지고 국민의힘 지지율 아니면은 탄핵 반대 네. 이 여론이 딱 정점 찍은 다음에 딱 내려오기 시작했거든요. 그게 이제 서부지법 폭동 사태였어요. 그러니까 그 이후로 이제 조금 보수 결집도 한계가 왔다. 그리고 어떤 극단적인 주장에 대해서 조금 중도나 이런 데서 좀 선을 많이 긋는 이런 상황이거든요. 네. 저는 뭐 지금 상황, 그러니까 이미 뭐 이제 극우 집회를 안 갈 수는 없는 상황이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간 것까지는 어느 정도는 이해를 합니다. 이 뭐 양측에서 또 의원들끼리 다 모였으니까. 근데 이런 발언들은 정말 위험하다, 정말로. 네. 정말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좀 이런 발언들을 하시는 분들을 당 내에서도 조금 자제를 시키거나 공식적으로 경고를 좀 줘야 되지 않나 저는 그 생각을 해요. 네. 만약에 실제로 폭동이 일어나게 되면 이분들이 이런 발언한 거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어떻게 평가하세요? 아주 부적절한 발언이죠. 뭐 저도 같은 당에 있긴 하지만 대한민국 1% 맛을 찾아드리는 통영인에서 오늘 준비한 메뉴는 맛있게 매콤한 장어 두루치기입니다. 신선한 국내산 바다장어와 맛깔나는 양념은 30년 로컬 맛집의 비법입니다. 상큼 달달한 디저트도 준비했는데요. 제주 산지 직송으로 당도가 높고 향이 진한 제주 천혜향을 농가 돕기 특가로 준비를 했습니다. 제주 산지 직송 무료 배송으로 보내드립니다. 유튜브 고정 댓글 링크로 들어오시거나 네이버에서 통영해인을 검색하셔서 주문하시면 됩니다. 만약에 실제로 폭동이 일어나게 되면 이분들이 이런 발언한 거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어떻게 평가하세요? 아주 부적절한 발언이죠. 뭐 저도 같은 당에 있긴 하지만 이게 선이 있잖아요. 선이. 이게 헌법기관을 다른 데도 아니고 이제 헌법재판소를 이게 뭐예요? 모두 때려 부숴야 한다. 처부수자. 네. 건물을 부수자는 얘기는 아닐 거예요. 이 체제를 바꾸자는 얘기니까 이거는 헌정을 유지해야 하는 입장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그다음에 강승규 의원도 뭐 간첩 내통 세력 센 발언을 많이 하셨고 장도혁 의원은 무슨 말씀하시는지 잘 모르겠어요. 네. 이게 무슨 의미인지. 종교를 갖고 계신 분 같아요. 네. 어쨌든 이제 탄핵이 기각되기를 바라는 그 윤 대통령을 지키고 싶어하는 분들의 이제 열망이 크다는 거는 알겠는데 이런 표현이 과연 우리에게 저희 당에게 도움이 되겠느냐, 진짜 윤 대통령을 지키고자 하시는 분들의 열망을 실현시키는데 도움이 되겠느냐, 그건 전혀 다르다. 아마도 이게 그래요. 이 장애 집회 나가면은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데 그런 장면을 몇 번이나 살면서 경험을 했겠습니까? 연단에 올라가시는 분 입장에서 뭐 기분 좋죠. 자기하고 생각하고 그렇지. 자기를 쳐다보고 있고 이렇게 보고 있고 그다음에 무슨 말만 하면 그냥 반응이 뭐 말도 안 되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감정이 이게 격앙될 거예요. 흥분하다 보니까 거기에 맞춰서 이렇게 상승 작용 이렇게 갈 게 뭐 이렇게 가는 거지. 그래서 이런 결과가 있을 가능성이 높다. 네. 예. 뭐 민주당도 마찬가지예요. 자제를 서로. 해야 된다. 예. 대중 집회가 이래서 참 제도권 정치인이 가는 게 부적절하다고 제가 말씀드린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요거는 네. 그 여론조사를 하나 말씀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달 26일부터 28일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1,506명에게 물어봤는데요. 네. 정권 교체해야 된다 의견이 일주일 전보다 6.1%포인트 오른 55.1. 그리고 정권 연장해야 된다는 6.3%포인트 하락한 39.0. 그러니까 55대 39로 벌어졌거든요. 네. 이게 지금 그 12월 말 1월 초 그때로 다시 된 거예요. 그러니까 탄핵 열풍이 좀 불었을 때. 네. 그러면은 이제 이게 제자리를 찾아가고 있다라고도 되지만은 지금 국민의힘이 너무 극우화되고 있다라는 것에 대한 일반 국민들의 거부감. 이게 좀 많이 반영이 됐고 요게 물론 주말 집회 때는 여론조사를 한 게 아니에요. 네. 하지만 이미 예고 기사가 나왔잖아요. 역대 최대 규모의 집회가 나올 것이다. 이런 장외 집회에 대해 극우가 주도하는 정가운 목수나 이런 분들이 주도하는 이런 집회에 선을 긋지 않는 것에 대한 좀 거부감, 불만 이런 것들이 저는 이 여론조사에 반영이 됐다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여론조사는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옥중 편지도 공개가 됐는데 이렇게 썼습니다. 불법 탄핵 심판을 주도한 문영배 이미선 정계선을 처단하라. 이분 처단하라는 단어를 자주 쓰시는 것 같아요. 포고령도 직접 작성했다고 하는데 거기도 이제 처단이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는데 이런 표현 이분은 왜 쓰는 걸까요? 이분이야 뭐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잖아요. 네. 게다가 이거의 특징을 말씀하신 대로 처단이라는 단어를 쓴 거 보면 확실히 포고령은 이분이 저작권을 갖고 있는 걸로 그러게 말입니다. 생각할 수가 있는 거고. 근데 이 사람 이름을 이렇게 해서 요 3명만 빼면은 뭔가 이 탄핵이 좀 유리할 것 같다. 윤 대통령한테 뭐 이런 생각까지 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위협을 하면 사람인데 이분들도 네. 위협을 느낄 수 있잖아요. 근데 그러게요. 뭐 이 법관이 뭐 이런 거에 흔들린다고 생각 안 하지만 너무 세요. 처단이 뭐죠? 정확히 뭘 그러게 의미할까요? 말입니다. 처단이라는 게 전공의한테도 처단한다고 그랬으니까 네. 처벌은 아닌 것 같고 처단. 단자는 끊을 단자인데. 그러게요. 어떻게 모르겠어. 개나 소나 옥중 정치 하는구나 그 생각이 들어요. 지금 뭐 윤석열 대통령 뭐가 뛰니까 뭐가 뛴다고 네. 김용현 장관이 전에 이거 잘 많이 언론 보도로 좀 주목받지는 않았는데 서부지법에 폭동 일으킨 사람들 네. 구속된 사람들 영치금 다 자기가 맞아요. 넣어줬다고 네네. 그런 것도 그러죠. 했어요. 네. 그러면 그 영치금을 넣어줬다라는 건 그 사람들에 대한 뭐 윤석열 대통령도 뭐 미안한 감정이다라고 하지만 기본적으로 그냥 영치금만 넣어줬다라는 거는 이거를 인정한다라는 거거든요. 잘했다 뭐 이런 잘했다라고 거죠. 어쨌든 격려? 격려 뭐 이런 걸로 이제 보일 수가 있는 거죠. 거기에다가 지금 처단하라. 그러니까 이거가 또 어제 집회에서 또 소개가 됐어요. 그러니까 네. 이런 메시지가 나왔다라고 하면서 나와가지고 했습니다. 이게 다 뒤죽박죽 지금 다 섞이면서 굉장히 국민의힘에 다 부담되고 있다. 네.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문영배, 이미선, 정계선 3명을 처단을 무슨 근거로 도대체 네. 본인들이 이런 얘기를 하는 건지 정말 모르겠고 걱정됩니다 진짜로. 이게 지금 이분들 지금 다 경호 붙었거든요 지금. 네, 그렇겠죠. 아무래도 그럴 수밖에 없겠죠. 예, 경호 붙고 지금 문영배 재판관 지금 다른 재판관은 제가 모르겠는데 다른 재판관 집 앞으로도 간다고 그랬는데 문영배 재판관 앞에서는 계속 집회가 열리고 네. 있어요. 그냥 출근길마다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그러니까 신변의 위협을 느낄 정도예요, 진짜로. 예, 정말 걱정이에요. 그러니까 이러다가 진짜 사고라도 하나 나면은요, 진짜 뒤집힙니다, 나라 네. 진짜. 예. 정말 폭동이 나거나 정말 이제 누군가 신체 위협을 가한다던가 이러면 정말 큰일 날 것 같습니다. 좀 자제를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뭐 자제도 자제지만 폭동도 폭동이지만 지금 당장 만약에 대통령이 파면될 경우에 조기 대선이 치러질 텐데 이러한 국민의힘의 뭐 언행이나 이런 것들이 과연 대선에 도움이 될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이 정도 국면이면 이제 국민의힘에서 이제 극단적인 세력과는 거리를 두겠지 뭐 이런 전망들이 나왔었는데 사실 국민의힘 의원들 이 발언들만 보면 더 극단으로 치닫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좀 국민의힘 지도부도 뭐 이런 거에 대해서 물어볼 때 이거는 그분들 개인적인 입장이다 이렇게 선을 긋고 있긴 하지만 뭐 자제를 시키거나 이런 분위기는 아닌 것 같아요. 중도층의 영향 어떻게 될까요? 안 좋죠. 근데 이거는 탄핵 심판 막바지기 때문에 네.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특히나 보시면은 말씀을 좀 세게 하시는 분들의 이 개개인의 특징을 좀 봐도 돼요. 네. 강승규 의원은 뭐 저도 마찬가지지만 대선 경선 때부터 같이 저도 모시고 일을 했던 분이기 때문에 그리고 용산에 쭉 계셨잖아요. 네. 강승규 의원 입장에서는 윤 대통령의 파면을 막아야 한다는 그런 마음이 다른 어떤 분보다도 세다고 봐야 되겠죠. 네, 그래서 이제 이런 좀 센 발언 하실 수밖에 없는 거고 서천호 의원도 작년 2월 달에 아마 사면복권돼서 피선거권을 회복했을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출마가 가능해졌고 그래서 남해인가요? 경남 남해에서 아마 이번에 처음 배지를 다신 분인데 그런 여러 가지 생각하면 이런 말씀하실 상황이 된다고 봐야 되겠죠. 장동호 의원은 뭐 제가 말씀 안 드려도 다 아실 것이고. 네. 이제 말씀해 주세요. 장동현 의원은 왜 그러시는 겁니까? 장동호 의원은 이제 본인의 이제 정치적인 결단을 최근에 아주 과격하게 했기 때문에 새로운 결단을 내린. 예, 그 결단에 따른 행동을 해야 될 상황이 되니 네. 이런 또 하나님을 빌어 말씀을 하실 수밖에 없는 상황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요 세 분의 이
이 상황, 개인의 상황을 빗대어 생각하면 이런 발언이 나올 수도 있다. 네. 근데 저희 당이 아무리 의석수가 적어도 108명 있으니 네. 이 세 분의 발언을 가지고 전체로 보시는 것은 좀 과하다. 과하다. 예, 힘들어. 전혀 다른 평가를 하실 것 같아요. 아니요, 뭐 다른 건 모르겠고 제가 아는 하나님은 이런 분이 아닌데 계엄을 지지하시는 분이 아닌데 좀 그러게요. 다른 하나님을 믿고 계신 거 계엄도 아닌가.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 예. 이것을 뭐 일단 어떻게 봐야 맞아야지 되지? 어떻게 해. 나 참. 가불기네, 가불기야. 예. 하나님은 팔지 말자. 예, 종교는 네. 팔지 말자. 진짜 그 생각이 드네요. 저는 다른 거보다도 그러니까 원래 이제 3.1절에 항상 대통령 담화가 나오잖아요. 네. 예, 이제 그러고 그거를 가지고 뭐 좋든 싫든 뭐 이번엔 또 자유가 몇 번 나왔네 뭐 이런 거 가지고 예전에도 뭐 했는데 이번에 3.1절과 관련돼서 기사나 칼럼 사설이 나온 게 거의 없더라고요. 제가 다 이렇게 많이 보는데 네. 거의 없었어요, 진짜. 최상목 대행이 뭐 행사에 갔을 텐데. 네, 최상목 대행은 갔고 그런데 이제 3.1절을 뭐 되새기는 거, 일본과의 관계, 뭐 앞으로의 뭐 외교 관계, 뭐 등등등 이런 게 다 실종돼 버리고 다 모든 기사는 다 이 집회에서 나왔던 발언. 그것도 좀 안타까워요, 사실. 네. 우리가 3.1절을 좀 기려야 되고 이걸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 중요한 날인데 좀 안타깝다. 예. 알겠습니다. 자, 그럼 이재명 대표의 발언도 사실은 좀 논란이 됐는데, 이재명 대표도 집회에 나가서 이런 발언을 했습니다. 내란의 밤이 계속됐다면 아마 연평도로 가는 깊은 바닷속 어딘가에서 꽃게밥이 됐을 것이다. 여당에서는 연평도 폄훼 발언이다. 뭐 꽃게 좋아하는 사람들한테 너무한 거 아니냐.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꽃게밥 발언 어떻게 좀 과도한가요? 어떻게 평가하세요? 아니, 그러니까 이게 맥락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노상원 수첩에 보면은 네. 폭침시킨다는 거 아니었어요. 그렇죠. 저쪽으로 뭐 어디 가다가 이제 폭침시키고 그 중에 한 군데가 이제 연평도가 나왔으니까 그거를 이제 북한의 소행처럼 뭐 꾸미거나 북한의 도발해서 뭐 이렇게 하거나 그런 거니까 이 맥락이라는 게 그냥 계엄이 됐으면은 죽었을 거다 그거거든요. 거기에 네. 이제 아주 구체적으로 연평도가 나온 건데 제가 진짜 감수성이 너무 무뎌졌나? 이거를 그러니까 그러면 진영을 바꾸거나 뭐 이렇게 하면은 이게 문제가 된다 생각했는데 난 이거 가지고는 문제 안 삼았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이게 그렇게 꽃게밥이 고래밥이라고 하면 괜찮았나? 그럼 꽃게밥이라고 하는 거는 꽃게에 대한 뭐 비하고 진짜 모르겠어요. 네. 그러니까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민 입장에서 볼 때 네. 자기가 잡아서 파는 상품에 거기에 대해서 꽃게밥이라는 거를 연관을 시키면 이 좀 비유가 상하잖아요. 뭐 아무래도 예, 시신을 고기밥이라는 말도 먹었다는 쓰지만 의미가 될 이 수 경우에 있으니까. 쓰기에는 굉장히 무리하단 말이에요. 게다가 연평도를 딱 찝었단 말이에요. 그 연평도에서 꽃게잡이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네. 좋겠어요? 그러니까 거기까지 감안을 하고 발언을 하실 만한 위치에 계신 분이잖아요. 그 발언의 가벼움을 찝는 겁니다. 그리고 연평도라는 곳은 다른 곳과 달리 해전을 2번이나 하고 네. 또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때 뭐 그 근처라고 봐야 되잖아요. 그거하고 이거하고 비교를 해보면 안보에 대해서 도대체 이분은 무슨 생각을 하냐 지적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얘기를 할 때는 특정 지역 뭐 섬 얘기하실 필요 없는 거고 내가 여기서 섬 얘기하면 안 되겠구나. 이제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은 그거죠. 내가 수장될 수도 있겠다 이 얘기한 거 아니에요. 네네. 다른 표현도 많아요. 굳이 연평도 얘기 안 해도 되고 꽃게 얘기 안 해도 되는 거예요. 밥 얘기 안 해도 됩니다. 물고기밥 이거는 괜찮나요? 그것도 좀 그렇죠. 굳이 그 얘기를 왜 어민이 좋아하지 않을 얘기를 어민은 투표권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당에서 지적을 해줘야죠. 대표님 이런 말씀은 안 됩니다. 김준일 평론가님도 중간에서 힘드시겠지만 이런 거는 그 정도 선에서 비판을 해주셔야 돼. 이게 이 말 한 게 나아요, 안 한 게 나아요? 안 한 게 나은 겁니다. 안 한 게 낫네요. 그렇죠. 제가 듣다 보니까 그렇잖아요. 설득이 됐네요. 근데 이상한데? 이게 그렇게 죽일 일인가 난 솔직히 잘 뭘 모르겠어요. 죽여? 저는 죽일 일이라고까지는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누굴 죽여? 왜 그래요? 저는 노상원이 아니에요.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